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용산의 심장, 그 안에서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1조 원 규모의 이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 두 곳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하나는 포스코 ENC, 다른 하나는 HDC 현대산업개발. 이들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홍보관을 열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기업이 어떤 제안을 했고 그 속에 담긴 숨은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서울 도심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사업 개요와 입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과거 베르가모 예식장이 있었던 부지에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원, 지하 6층부터 지상 38층까지 12개 동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는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그야말로 주거와 비즈니스, 상업을 아우르는 복합대단지입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탁월합니다. 한강 조망, 용산역, 신용산역의 교통 접근성,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와의 인접성까지. 서울에서 이런 입지를 가진 부지는 흔치 않죠. 2부 브랜드와 디자인 전략. 포스코 ENC는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OTL 용산을, HDC 현사는 더 라인 332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OTL은 에테르노 청담 등 고급 주거단지에 쓰인 브랜드로 이번 용산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독일 슈코 창호를 도입하고 AI 기반 시뮬레이션 12,000회를 통해 최적의 조망 설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반면 HDC 현사는 더 라인 332라는 이름을 통해 단지를 관통하는 330m 길이의 스카이브리지와 한강변 라인을 강조했습니다. 창호는 독일 레아우 제품을 적용하고 욕실에서도 한강뷰를 누릴 수 있게 444가구의 특별 설계를 넣었다고 밝혔죠. 3부 공사비 조건 비교. 공사비 측면에서도 두 건설사의 전략은 확연히 다릅니다. 포스코 ENC는 평당 894만원, 총 9,099억 원을 제안했고, HDC 현사는 평당 858만원, 총 9,244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더 높은 HDC 현산이 더 싸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연면적이 더 넓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LTV 보장, 기성불 조건, 이주비 등 부가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LTV 160%, HDC 현사는 LTV 150%. 포스코는 입주 시까지 대출 없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을, HDC 현사는 가구당 최소 20억 원의 이주비를 제시했습니다. 사부 연결성과 기반 시설 계획.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는 외부 연결성입니다. 즉, 용산역, 신용산역, 국제 업무지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포스코 ENC는 포스코 빅링크라는 이름 아래 신용산역까지 지하통로 연결, 국제 업무지구까지 지상 연결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도 강조하고 있죠. HDC 현사는 더 나아가 HDC 타운 조성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이미 아이파크몰, 철도병원 부지, 공원 하부 개발권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역과 신용산역, 국제 업무지구까지 실질적 연결이 가능한 유일한 주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서로의 주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포스코 측은 용산 푸르지오 서밋의 동의 없이는 연결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HDC는 한강대로 하부 통과는 지하철 안전성 문제로 무리라며 포스코 안을 비판했죠. 5부 호텔 유치 논쟁과 상징성 경쟁. 두 회사 모두 하이엔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파크 하얏트 호텔 유치를 언급했습니다. HDC 현사는 하얏트와 이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운영도 HDC 계열사가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포스코 ENC는 MOU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입점 의향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죠. 사실 여부를 떠나 이들이 하얏트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전면 1구역을 서울 최고급 브랜드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상징성 경쟁입니다. 6부 시공사 선정 일정과 관전 포인트. 이제 선택은 조합원의 몫입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6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이엔드 주거, 파격적인 이주비, 조망권 확보, 연결성, 호텔 유치, 양사 모두 최고의 제안을 앞세워 한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부 조합원 반응과 내부 분위기. 조합원들의 반응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포스코의 설계안과 한강 조망 확대, AI 기반 설계와 슈코 창호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HDC의 이주비 보장, 실제 부지 보유력, 그리고 하얏트 운영 경험 등을 더 현실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홍보관에는 하루 수백 명이 다녀가고 있으며 양측은 팜플렛, 동영상, 소책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구 사업성, 분양가, 수익성 전망, 전면 1구역 재개발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의 분양가와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입니다. 현재 용산 정비창 주변 시세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라인원 한남, 레미 안더 센트럴, 그리고 용산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3.32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입니다. 만약 전면 1구역이 고급 브랜드 단지로 완성된다면 입지 브랜드 조망권 연결성 측면에서 시세 10억 이상 호가도 현실적입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단순히 건설사 선택이 아닌 나중에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번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의 자산 가치와도 직결된 선택입니다. 10부 과거 유사 사례와 실패 성공의 갈림길. 비슷한 유형의 초고가 재개발 구역은 서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남 3구역은 GS건설과 현대건설의 경쟁 끝에 GS가 선정되었고 이후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극대화하며 시세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몇몇 정비사업은 과도한 홍보 경쟁, 무리한 공약 제시,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 갈등과 추가 분담금 등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이 계약 이행 여부, 브랜드 신뢰도, 건설사의 실제 실행력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11부 정치 정책 변수와 향후 전망. 마지막으로 이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수도 짚고 가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용산 일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재추진, GTX 사업 예타 면제 등을 언급한 바 있고 여당 야당 모두 용산 일대 종합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PF 위기 완화, 도시정비 규제 완화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전면 1구역은 행정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사업 속도는 여전히 지자체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무조건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 1구역이 완공된다면 용산이 진짜로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되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의 시공사 선정은 서울 도심의 고급 주거 트렌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부동산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